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중동 긴장감과 제조업 부진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빗썸이 내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기업 공개를 추진 중입니다. 미국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빗썸이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란이 1일 저녁 이스라엘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대규모 발사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재보복을 경고하면서 중동의 전쟁 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항만노조가 동남부 지역 항구에서 전면 파업에 나서면서 물류 대란이 우려됩니다. 이번 파업이 몇 주 이상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오늘 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계좌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이 중동 긴장감과 제조업의 약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도 이어받아서 현재 하락 중에 있는데 좀 전에 코스닥은 상승세로 살짝 돌아섰는데요.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시장 미국장이 좀 크게 하락해서 그런지 오늘 장이 좀 아쉬운 모습이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내일 또 연휴가 다시 또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징검다리 연휴의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에 지난주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호재에는 굉장히 좀 둔감한데 악재에 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자 말씀 좀 드렸었고 호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상승하지 못하면은 차라리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죠. 어쨌든 오늘 쉬어가는 부분들은 자연스러운 그런 조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쉴 때 확실하게 그냥 쉬어주고 갈 때 가는 게 낫지 어정쩡하게 버티고 있으면 가지 못해요. 그 점들을 여러분들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항상 이제 명분이 좀 중요하잖아요. 시장이 또 하락이 나오다 보니 이스라엘 이슈가 좀 맞물려서 또 나오는 그런 듯한 뭔가 모습이 여러분들 뉘앙스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이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민감하게 지금 시장을 좀 크게 좀 겁먹으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제 징검다리 연휴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제가 포지션을 지난주에 딱 두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대응을 장 초반에 좀 대응을 하시던지 아니라면 이제 바닥에 깔아두고 다음 주에 좀 넘어가는 그런 전략, 현금을 좀 확보하는 그런 전략도 지금 시장에서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수급 상황도 그다지 좀 강하지 않고 좀 약세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방어적으로 시장 흐름을 좀 봐주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오늘 시장에 다른 것보다도 이제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면서 지금 물류나 사료, 방산 관련된 섹터들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가 얼마나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을지 지금 항만노조 파업이나 이런 부분들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얼마나 좀 이끌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이슈가 아닐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다시 또 연휴가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휴일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너무 공격적이지 말고 좀 방어적으로 지금 시장을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내일은 다시 연휴기 때문에 이 방어적인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물류입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네. 계속해서 미국에서 이 파업 관련된 얘기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파업을 단행을 했거든요. 네. 이게 물류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까지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바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복병이에요. 오, 파월이 실책을 실책을 할 수 있는 지금 빌미를 줬다. 비컷을 단행을 했다? 사실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생각이 없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비행기가 내려올 때 착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이게 확 내리면 여러분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금리가 인상을 다시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가서는. 그렇죠? 지금 경기를 살리겠다고 다시 유동성을 좀 공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되지 않는다면 경기 연착륙도 실패하고 금리도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의 좀 노이즈를 확인을 하고 풀었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저는 비컷을 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전 계속해서 그냥 스몰컷, 베이비컷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이게 복병이 좀 될 수 있다. 향후에는 추이를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물론 이게 뭐 물려 파업했다 그래서 그 뚝딱하고 바로 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좀 추이를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는데 조금 경계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물류가 이게 이슈가 좀 되는 게 미국 항만이 47년 만에 지금 파업을 했어요. 지금 물류 대란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살짝 좀 찝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 대서양 연안에 이제 한국 노동자들이 파업에 좀 들어갔다는 그런 소식 관련해서 이게 다 보셨을 거고, 해상 운임이 폭등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정도가 좀 나오고 있고, 수급이 지금 강하게 좀 쏠리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AP통신 그 외신에 좀 따르다면 이거 관련해서 지금 걸프만에 텍사스주에 이르는 항구 36곳 이제 1일부터 어제부터 이제 파업에 좀 돌입한 건데, 노동자 약 4만 5천 명이 좀 소속된 여기 임금 인상, 그리고 항만, 자동화, 급지 등 이제 사측의 연합, 그 미국 해양협회에서 좀 요구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요. 일단 JP모건에서 이번 파업으로 관련해서 이 규모를 책정을 했는데, 하루에 45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6조 원 가량의 비용을 좀 치를 수 있다고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규모가 굉장히 커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뭐 파업을 했겠거니 여러분들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보다는, 이게 세계 물류가 사실 마비되는 거나 마찬가지라 6조 원 규모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큰 규모라는 거 이제 딱 각인이 되셨을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그러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반사이익으로 국내 이제 업체들은 조금 반사이익을 좀 받고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지금 경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물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금액이 굉장히 네. 상당하고 네. 심각한 상황인 게 맞는데, 네. 또 한편에서는 소비자한테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물류를 담는 게 좋을지 사실 이것도 궁금하고, 만약에 물류가 지금이 좀 너무 테마성이 짙다 이러면 혹시 조선을 이거의 대체로 살펴봐도 좋은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물류 관련해서는 지금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뚝딱하고 바로 나온 건 아니고 또 바로 협의가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뭔가 담으시는 전략보다는 오늘 대부분 좀 아침에 상승 출발했다가 대부분 좀 차익을 만들고 좀 음봉이 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달려드는 전략보다는 조금 추이를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을까는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물류를 오늘 올라갔으니까 내가 담아봐야지 하시는 전략보다 조금의 추이를 좀 봐야겠다
라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조선이나 해운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외적으로 지금 이란, 이스라엘 그 지금 중동 리스크가 좀 부각돼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물류가 움직이는 거랑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움직이는 거랑 조금 나눠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원래는 같이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 갈리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시장이 지금 굉장히 전반적으로 한산해요. 원래 이렇게 가는 섹터가 없으면 물류나 이쪽으로 수급이 진짜 엄청나게 좀 쏠리는데 오늘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가듯이 말듯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심을 가지시고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좀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물류 그리고 파생에서 조선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사료입니다. 전문가님, 사료 네. 생소하면서도 아주 오랜만에 올라온 그런 섹터인 것 같은데요. 오늘 사료 쪽에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사료 관련해서도 지금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그리고 물류까지도 좀 일어나다 보니 사료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불안정하다 보니까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 상승 랠리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를 실질적으로 잡으려고 원래 진행을 하는데 지금 식량 가격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이런 부분을 조금 면밀하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단순하게 CPI가 하락을 나왔으니까 괜찮겠지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이제 식량 가격이나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좀 다운이 되고 있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앞서서 살펴봤던 물류 관련해서도 좀 진행이 덜 된다라고 한다면, 진행이 진짜 실질적으로 조금 더디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식량 가격조차도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움직임을 또 물류와 마찬가지로 사료도 좀 잘 지켜보셔야 되고, 원래 근본적으로 이제 사료 관련주는 아시겠지만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움직였던 그런 섹터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료 관련해서도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외적으로 식량 가격 관련해서 상승 랠리가 올라가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안 좋은데, 근데 기업 입장에서 바라보면 또 이건 또 좋은 거란 말이에요. 향후에 영업이익이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주가를 견인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대바닥을 찍고 이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고, 한동안 이제 주목이 좀 안 됐었던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돌린 구간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축산업이나 이런 부분들 외적으로 지금 친환경 비료 생산 관련해서 지금 여기 사업 영역까지도 확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고, 뭐 오늘 대표적으로 KC피드 같은 경우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KC피드가 대표적으로 축산업 관련해서 친환경 생산,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관련해서 이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사료 관련주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사료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이게 사료가 단순히 사료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식량 그리고 경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인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슈들을 봤을 때 그럼 식품도 봐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식품 관련된 종목들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식품도 양호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식품이나 의료나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조금 무거웠던 그런 식품 관련주도 있잖아요. 뭐 빙그레든 최근에 올라갔던 여러분들 종목도 보신다면 식품 중에서도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간 큼지막한 그런 종목들이 잘 움직였죠. 지금 좀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제는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 빙그레도 엄청나게 좀 올라갔었어요. 5만 원부터 거의 11만 8천 원까지 지금 2배 이상 올라갔다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을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좀 겪고 있죠. 대형주 대부분은. 물론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조금 기나긴 터널을 좀 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음식료 업종을 좀 공략을 하신다면 이제 그 바닥권에 있는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쌌던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사료 그리고 식품 관련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상승 섹터는 방산입니다. 전문가님, 네. 참
이게 안 좋은 소식인데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멈추질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이란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또 미사일을 쐈거든요. 네. 이쪽 증시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사실 호재가 좀 부각이 안 되다 보니 사실 이게 원래 있었던 부분인데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 관련해서는 근데 좀 지켜보셔야 되죠. 조금 외적으로 뭐 미국 이제 관련해서 대선 관련된 부분이 좀 붙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트럼프가 좀 무세할 때 방산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단순하게 뭐 중동 리스크를 이거로만 좀 보시는 것보다 좀 확장해서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뭐 우리나라 또 휴전국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이 조금 나왔던 거는 뭐 거래량도 좀 동반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이란 충돌 관련해서 이제 방산, 정유주, 해운까지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한 그런 이후에 헤즈볼라를 좀 지원하는 이란이 이스라엘에 좀 미사일 공격을 좀 했는 그런 모습이 좀 양국 충돌이 다시금 좀 격화될 그런 조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게 계속적으로 하루 아침에 좀 끝날 부분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뭐 휴전국이지만 계속적인 그런 정치적인 갈등이 좀 계속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실 필요 있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이들 사건에 대한 그런 보복으로 1일날 이스라엘 좀 향해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좀 감행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시장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상승을 할 때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확실하게 좀 상승을 해주지 못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오히려 해지 관점으로 방산 관련주들 하단에서 좀 깔아가는 그런 전략도 좀 유효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알파적인 그런 부분으로 하반기에 제가 방산주나 원전이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주 관련돼서 이슈를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방산은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보셔야 되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방산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방산은 지금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문제도 있고 또 국내가 어쨌든 휴전국이랑 뭐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계속 살펴보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전쟁 때문에 담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아직 안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저는 이 이슈가 나오면은 팔아요. 조용할 때 사서, 그러니까 이 시장이 뭔가 호재에도 최근에 반응하지 않았고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때 사야 돼요. 그리고 반응을 할 때 팔고 나와서 사셔야 되는. 네. 사실 오늘 단타 치러 들어가셨다가 손실 보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물론 뭐 완전히 꼬리 윗꼬리를 달고 지금 뭐 수급이 완전히 좀 꺾여버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슈가 나올 때마다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섹터는 좀 맞고, 또 잠잠해지면 좀 매수하셨다가 좀 접근하시는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지금 시장에 뭔가 상승할 만한 그런 호재가 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며칠, 그러니까 다음 주 초까지는 방산 관련주를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 중인 섹터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하락 섹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하락 섹터는 전력 설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하락 네. 섹터들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압도적으로 많은데 전력 설비는 왜 특히 더 빠졌을까요? 네, 일단 뭐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개파락이 대부분 좀 나왔어요. 하기 때문에 뭐 다시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긴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관련해서 지금 뭐 전력 설비만 좀 밀리는 게 아니고 시장 전반적으로 종목들은 지금 다 빠지고 있어요. 중동 관련된 그런 부분들 좀 붙은 거 아니라면 대부분 좀 양호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으로 반등 시도를 좀 하고 있고 시가 회복을 좀 대부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이 좀 추이를 지켜보시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력 설비가 좀 상승이 나오려면 반도체가 좀 움직임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어야 돼요. 근데 지금 반도체 여러분들 움직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확실하게 뭔가 돌림을 나오려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러니까 바닥에서 기술적인 반등 정도에 좀 머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런 모습들이 확실하게 조금 보여주기 전까지는 전력 설비도 같이 따라서
조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매수보다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좀 추이를 돌려주는 그런 상황에서 좀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 지금은 완벽하게 뭐 반도체랑 전력 설비랑 살짝은 커플링 될 때가 있고 디커플링 될 때가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좀 커플링 돼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점에 좀 움직임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 전략도 좀 같이 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전력 설비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이 구자균 LS 일렉트릭 회장은 지금이 50년 통틀어서 최고의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매수의 적기인가? 아니면 또 전문가님처럼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어쨌든 좀 반도체가 반등할 때 그때가 좀 적기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 회장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오늘 얘기했잖아요. 뭐 지금이 적기다. 그 저거 단기적으로 적기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가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다만 그 시간 투자가 1주, 2주 이런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몇 년을 보고 투자하신다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접근해서 저거를 수익을 내겠다라고 접근을 하신다면 안 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박스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정답이고, 당연히 이제 회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뭐 수요 이런 부분도 있고 자기가 이제 회사에서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향후에 밸류가 이 정도 되겠지라고 추정해서 이제 값어치를 좀 매기는 거고, 지금 그런 구간에서 본다면 지금은 굉장히 저점 구간에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주가가 바로 사면은 이렇게 팍팍 뛰어서 갈 거야, 상한가로 갈 거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시고 좀 봐주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항상 이제 뭐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온 거라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포부를 밝히고 향후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될 거고, 관련해서 이런 부분 또 리포트가 또 나오겠죠. 회장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좀 접근을 천천히 해보셔도 된다. 너무 저것 때문에 바로 다음날 오늘 사야지, 지금 사야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 섹터까지 살펴봤고요.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 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나노엔텍입니다. 매수가는 4,205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전문가님, 나노엔텍 한번 고점을 찍고 지금은 좀 하락하고 좀 횡보하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이거 움직일 때 좀 코로나 관련해서 좀 이슈 붙으면서 좀 같이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나노엔텍은 의료기기 관련돼서 좀 묶여있는 그런 섹터이고 하기 때문에 뭐 단발성인 그런 이슈로 좀 보셔도 되지만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끌어가 보셔도 괜찮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여름에 이제 코로나 반짝하고 지금 끝났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갑자기 좀 날씨 추워졌고 이제 10월 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전염병 이런 것들이 좀 창궐하는 시기가 겨울철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섹터이다. 그러면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 물량을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전에도 제가 기법 강의나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상승 나오고 좀 쉬어갔다가 한 달 정도 횡보를 해요. 기본적으로 지금 한 달을 좀 횡보했기 때문에 다시금 좀 횡보를 박스권을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4,500원은 좀 무조건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라인대인데 일단 한 달 정도 된 상황에서 4,500원에 바로 튈 것인지 아니면 단기 매직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가진 다음에 튈 것인지 이 부분만 좀 잘 체크를 하시면 되고 제가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간 투자만 하시면 충분히 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일자형 횡보 패턴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 4,500원. 제가 어지간하면 4,000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4,500원 직전 고점까지는 좀 갈 수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단의 손절 라인은 3,000원 좀 제시해 드리겠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좀 지루한 일자형 이 박스권인데요. 횡보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 지금 하단에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에요. 여기 위에서 올라오고 있는 게 외국인들 수급은 지금 잡혀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지루해지 마시고 이 지루함을 좀 즐기신다면 충분히 좀 수익권 볼 수 있다. 비중이 지금 많지는 않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매수가를 낮추시는 그런 전략도 추가 매수를 하셔서 지금 3,000원, 3,100원 구간이라면 충분히 좀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확대하시고 나머지는 또 4,500원까지 좀 끌어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주봉상 보시더라도 아직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기술적으로 한 번씩은 좀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4,500원까지는 1차적으로 좀 끌고 가시고 나머지는 5,000원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일텍 도와주셨는데요. 손절은 3,000원, 1차 목표는 4,500원, 2차는 5,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KCTC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5,680원의 비중이 20%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물류 관련 쪽이죠? 오늘 사태랑 좀 관련이 있을 텐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물류 관련은 뭐 해지 관점으로 충분히 좀 끌어가셔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도 이게 여름에 좀 많이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한창 이제 뭐 흐름이 괜찮을 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수렴형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수렴형 만들면서 좀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죠. 너무 이게 뻔한 패턴이라 사실 너무 어려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수렴형 지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5,600원 딱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 물량 소화만 좀 해주면은 충분히 1차적인 상승 한 번 더 좀 나올 수 있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6,500원 그 다음에 7,500원 까지 한번 좀 바라보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주봉상도 이제 삼각 수렴형이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자리만 좀 잘 소화해주면 7,000원 이상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해도 시간 투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TMF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오다가 좀 조용했죠. 그러니까 한창 좀 주가가 좀 붙을 때 중동 리스크 그리고 TMF 관련해서 좀 같이 묶이면서 좀 반응을 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어쨌든 포트의 20% 정도 KCTC 물류 관련주 끌어가시는 전략 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손절이 필요 없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정 필요하다 싶으시면 조금 넓게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4,500원 라인 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CTC 도와주셨는데요. 손절은 4,500원이고요. 1차는 6,500원, 2차는 7,5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대명에너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16,13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전문가님, 대명에너지 지금 14,00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비중은 10%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해리스 뭐 대선 이거는 그냥
뭐랄까요?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때그때 좀 이슈에 따른 그런 매매 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트럼프 해리스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될 때마다 에너지 관련된 그런 부분들,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그래왔던 종목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친환경이 좀 부각될 때마다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포인트를 맞추시고, 지지율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했다가 또 뭐 격차가 좀 벌어지거나 상대적으로 이제 꺾여버리거나 이러면 매도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상승 후에 조금 안타깝게도 지금 61선 121선은 좀 깨버린 그런 모습인데요. 21선 지지하고 있으니 한번 좀 반등을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 이제 19,000원 상단에 직전 고점 구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기관 수급은 좀 잘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바라봐 주시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 역배열에서 정배열 넘어올 때 패턴 3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잠깐만요. 네, 차트를 조금만 확대를 하면 이게 세 번째 여러분들 패턴인데 지금 1번 자리는 좀 안 나왔어요. 2번, 지금 3번까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림을 살짝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번, 여기 2번, 그 다음에 여기 3번.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원리는 똑같아요. 역별에서 여러분들 차트가 어려운 게 뭐냐면 원리 자체를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꾸 업종 따라다니시고 종목 따라다니시니까 그래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역별에서 여러분들 정배열 나올 때 여기 1번 자리에서 그냥 한 번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뒤도 안 보고 그냥 막 점상한가 가고 못 따라가게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진짜 열에 뭐 한두 개 나올까 말까고요. 대부분 한번 좀 찍어 눌렀다 갑니다. 그럼 이 자리가 2번 자리인데 그 싼 고점 찍고 여러분들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자리도 안 나왔어요. 그럼 밑으로 한번 빠졌다가 여기서 한 달 행보예요. 앞서서 제가 종목 하나 좀 체크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한 달 정도는 좀 잡으시면 된다 말씀 좀 드리겠고, 여기서 한 번에 뭐 갑자기 좀 이슈가 나와준다면 잡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 달 정도 기간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18,000원 이상은 좀 갈 수 있다 말씀 좀 드리겠고, 하단에 이제 13,000원 지지 라인만 좀 잘 확인을 해주시고, 이 흐름에 맞춰서 이 그림만 기억하시고 이 그림에 맞춰서만 여러분들 끌어가시면은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 여기까지도 뭐 번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잘 끌어가시고 수익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명에너지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손절은 13,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9,000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포스코 퓨처엠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27만 3천원에 비중이 50%입니다. 전문가님, 포스코 퓨처엠 지금 25만 원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비중이 50%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반등 나오면 좀 덜어내시죠.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좀 지우세요. 이 2차전지는 단물 다 한번 쫙 다 빨아 먹었잖아요. 네, 작년처럼 가겠지라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솔직히 매수 2차전지 근데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요. 2차전지 매수하는데 차는 전기차로 안 바꾸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뭔가 바뀌어가는 데 있어서 인식의 변화나 이런 부분에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기차를 어느 정도 바꿀 때 그때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단순하게 지금의 2차전지는 뭐냐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구간이지 확실하게 추이를 좀 돌리는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방어적으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대응하셔야 된다. 단순하게 많이 빠졌으니까 가겠지라는 접근보다는 이 가겠지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박스권이지 여기서 추이를 확실하게 돌리겠지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기대감은 다운시키시고 접근하신다면 괜찮겠다. 근데 50% 이상의 좀 비중을 담으셨을 때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진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은 비중 관리를 좀 어느 정도 하시자 말씀을 좀 1차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한번 좀 와줄 건데 공교롭게도 저 자리가 좀 매물대예요. 27만 원 자리에 오면은 비중 절반 이상 좀 끊어내시고 나머지는
29만 원에서 30만 원짜리까지 한번 바라보시자. 어쨌든 지금 외국인 기관은 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수급을 보시고 함정에 여러분들 빠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 보시면은 아마 또 지금 2차전지 대부분 매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또 있어요. 외국인 기관 수급을 보시면서 외국인 기관 들어오니까 잘 가겠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그거 오산입니다. 왠 줄 아세요? 외국인 기관은 단기적으로 매집을 하지 않아요. 단기 매집 기간만 해도 제가 항상 여러분들 세력들의 단기 매집 기간을 말씀드리죠. 3개월에서 6개월. 그러니까 작은 게 여러분들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그러면 2차전지가 지금 엄청나게 쉬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매집 기간에서 끌어다가 올려갈 명분이 있어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고, 물론 3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있지만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또 상반기까지는 좀 확인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어쨌든 2차전지는 지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지 공격적으로 매수를 막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가격적인 메리트로 박스권 대응 정도는 좀 유효하다, 이 점만 좀 인지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하단에 23만 원 손절 라인 좀 확인해 주시고, 1차적으로 반등 나오면 27만 원짜리에서 비중 절반 이상은 좀 덜어내시고, 나머지 29만 원에서 30만 원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도와주셨는데요. 자, 저희가 여러분의 계좌 고민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면요. 다음은 두산에너빌리티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수가는 21,700원이고요. 비중은 25%입니다. 전문가님,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17,00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원전주 어떻게 보실까요? 네, 원전 관련해서는 뭐 하반기에 뭐 양호하다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주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방산주와 좀 비슷한 맥락으로 결을 좀 같이 한다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업종 자체가 같진 않지만, 그러니까 수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효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지켜보실 필요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최근에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은 반도체가 좀 같이 쉬어가다 보니 전력 설비나 이런 부분들, 이게 최근에 원전이나 이런 것들이 전력 설비나 좀 강했던 이유가 HBM 관련해서 AI 이제 발전이 좀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공급 수요가 굉장히 좀 많지 않아 전력을 좀 끌어내려면 이런 부분이 좀 나오다 보니 같이 좀 움직였던 건데, 지금 쉬어가다 보니까 좀 같이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 시간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좀 갈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좀 관망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요. 지금 원전 관련주는 솔직히 뭐 아시겠지만, 매매를 뭐 해보신 분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전력 설비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데 원전은 그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하락폭이 적어요. 지금은 조정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고점 대비해서 많이 안 밀린 것 같지만 굉장히 지금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상태예요.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 어쨌든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지금 16,000원부터 19,000원까지 1차적인 그런 박스권을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답답하다라고 하신다면 19,000원 2만 원 자리에서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비중을 좀 일부는 좀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25,000원 이상 좀 바라보셔도 된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비중이 조금 애매하세요. 여기서 제가 좀 비중을 16,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오면은 16,000원 정도 오면은 가까이 좀 매수하세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비중이 조금은 애매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돌아 나오면 가지고 계시다가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에서 비중 일부는 좀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서 25,000원 정도 좀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도와주셨는데요. 19,000원 선에서 비중 축소하시고 또 목표는 25,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HDC 현대산업개발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26,3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지금 21,00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비중 15%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건설주죠. 네, 저는 건설주 지금 투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돼요. 나쁜 거보다 사실 뭐 좋은 이슈가 없어요.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주가가 올라간다고 단순하게 그냥 따라잡으실 게 아니고 PF 관련된 이슈를 벗어나야 되고요. 지금 미국, 유럽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뭐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 보실 거지만 매일매일 새롭게 뭔가 업데이트는 충분히 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막 일면에 나오고 막 지금 이슈 있어 이러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 이야기 해봤자 좋은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불안감을 좀 조성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정부에서 숨기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이슈는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고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건 뭐 기존의 부분도 있겠지만 트럼프 관련돼서 그냥 이슈가 나올 때만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그러니까 재건주 그리고 남북 경협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만 그냥 테마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거 그냥 한번 잡아다 끌고 가겠어라는 그런 전략은 저는 지금 당장은 좀 좋지 않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상승 후에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 단기적으로 하락은 좀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기술적으로 한번 좀 반등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14,000원, 2차는 26,000원 그런 구간인데 저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좀 반등 한번 나와주면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시청자분님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24,000원에서 비중 일부는 줄이고 26,000원에서 그냥 저는 싹 팔고 나와서 다른 거 할 거예요. 네, 그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건설 관련해서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지금 부동산 거래나 이런 것들 진행된다 해서 아마 사셨을 건데 제가 코멘트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출 규제도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상태잖아요. 그리고 거래가 되는 그 부동산 관련된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그런 가격대에서 평균 가격대에서 뭐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제가 본 관점에서는 큼지막한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이 큰 것들 있잖아요. 막 100원 넘고 이런 것들은 거래가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2억, 3억짜리가 거래가 막 활발히 일어나는 거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부동산의 흐름을 지켜보시고 건설 전반적으로 흐름을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가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좀 테마적인 움직임으로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코멘트까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C 현대산업개발 도와주셨는데요. 1차로는 24,000원 그리고 2차로는 26,000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로보스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31,200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전문가님 로봇주 어떻게 보실까요? 네, 로봇주 관련해서는 조금 이슈가 있어야 되죠. 일단 하단에서 좀 반등이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단이 22,000원 지지라인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 25,000원, 그 다음에 28,000원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로봇 관련주는 지금은 좀 쉬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같이 움직였던 게 AI잖아요. AI도 쉬고 있고 로봇도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략적으로 좀 박스권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로봇 관련주 투자하실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는 그런 뭐 3자 유증이나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좀 불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는 지금 로봇 관련주 투자하시면 조금 지루할 수 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으나 이 점을 좀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못다한 종목 상담 있으시면 잠시 후 정오의 템베거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그래도 시작에는 하락 중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혼조세 보여주면서 약간 좀 반등하려는 모습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내일은 연휴고 오늘 어떤 종목 주실 건가요? 조금 큼지막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큼지막하게. 네. 시장이 굉장히 지금 혼잡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럴 때 사야 되는 섹터가 있어요. 경기 사이클 측면으로. 제가 몇 번 건가요? 말씀드렸던 의류, 소비재. 네. 그러니까 소비재 중에서도 좀 의류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날씨 갑자기 추워졌죠. 네. 옷 겉옷 입고 오셨잖아요. 이제 매출 증가의 시즌입니다. 네, 네. 의류 관련주는 이제 4분기에 매출 증가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그런 종목이고요.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4분기부터 주력 의류 제품의 판매 증가에 좀 힘입어서 실적 개선이 좀 가시화될 그런 전망이다라고 좀 나오고 있고요. 감성 코퍼레이션은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의류 그리고 모바일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의류 부분 매출액을 좀 살펴보면 20년도에 55억 원, 21년도에 이제 358억 원, 그러니까 22년도에 971억 원. 지금 매출 증가의 추이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돼요. 23년도는 1,605억 원을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뭐 두세 배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성장이 굉장히 좀 말 그대로 그냥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거기 플러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대규모 재정 지출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의류업종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이 여러분들 불안정한 그런 상황,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불안정한 이유가 뭘까요? 경기 자체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경기가 여러분들 나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의류나 이런 부분들 당연히 소비 진작이 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저점 구간에서 중장기적으로 끌어가셔도 충분히 괜찮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주봉상 차트를 좀 살짝 보여드리면 주봉상 이제 추이 바닥을 좀 나온 그런 상태예요. 이 부분에서 이거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반도체도 여러분들 사이클이 있듯이 의류나 이런 것들도 사이클이 있어요. 지금 바닥권에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고 여기 추이를 확실하게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바라보셔도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일단은 지금 가격적인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린다면 3,675원 지금 자리 좀 지나고 있는데 3,7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3,850원, 2차 목표가는 4,150원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3,5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어요. 단기적으로는 여기 수렴형 지금 눌림목 나온 다음에 장대 항목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니까 일단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 되지 않아도 중장기적으로 끌어가시면 큰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감성 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 4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니까요.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후장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코스닥이 좀 상승세 나와주면서 시장이 혼조세인데요. 네. 이거 내일 연휴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웃음이 나오시는 건가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이 될까요? 퐁당 연휴가요. 굉장히 그러니까요.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이게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요. 근데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왜 고통스럽냐면 포지션을 설정하려니까 사실 고통스러운 건데 포지션을 그냥 관망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태거든요.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여전히 좀 말라 있어요. 이거 그저께 우리 수급 받던 수급이랑 지금 수급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외국인들 그 당시에도 이틀 전에도 여러분들 보실 때 2천억 정도 팔고 있었고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도 거의 몇백억 팔고 있었고 선물도 1,000몇억 팔고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양상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외국인도 지금 포지션을 확실하게 잡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또 연휴네, 또 휴일이네, 또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이 징검다리 연휴에는 좀 심적인 여유를 좀 가지시자. 시장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물류, 사료, 그리고 방산이었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지로 감성 코퍼레이션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외인의 수급을 체크하며 시장이 불안정하니 방어적으로 대응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액션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이사 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